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HLB는 리보세라닙이 딱 생각나죠? 그쵸? 리보세라닙은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원래 한국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이 항암 신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HLB는 한 획을 그은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근데 그 시기가 사실 좀 오래 지났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 자, 첫 번째는 14년에서 15년 넘어오는 이 시점인데, 이때는 대장이 한미약품이었어요. 이때 한미약품에서 준비했었던 게 퀀텀 프로젝트고, 이 퀀텀 프로젝트의 그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면 쪽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데 조 단위의 첫 수출이 일어났을 때가 14년부터 15년입니다. 이때 한미약품이 대박이 났죠. 자, 근데 이때 한미약품을 포함해서 항암 신약 쪽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실체가 있는, 근데 그 실체라고 해도 아직까지 판매가 되지 않는, 즉 임상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곤 했었는데, 그 두 번째 시기가 17년부터 18년도입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리보세라닙이 아파타닙이었어요. 근데 아파타닙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지금은 간암치료제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요, 위암치료제입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자,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항암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화학항암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적항암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역항암제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화학항암제는 좋은 세포까지 다 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가장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부작용이 높기 때문에 약간 좀 초기에 잡는 용도로 많이 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부작용은 사실상 어마어마하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표적항암제입니다. 이건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항암제인데,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머크사죠. MSD 이쪽에서 개발된 게 대략 한 18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7, 18년도 정도 될 거예요. 이때 미국의 전 대통령이 면역항암제를 사용을 해서 완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2세대인 이 표적항암제 중에 리보세라닙이 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면서 주가를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리보세라닙은 원래 지금은 간암치료제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위암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암치료제가 간암치료제까지 확장이 됐다는 건 범용적이라는 이야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에서 인공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용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아직 뭐 큰 성과를 아직 보지 않은 것 같고, 그나마 78년도에 큰 시세를 내고 19년도에는 모멘텀이 있었겠지만 기술적 반등을 만들었고, 이때 형성됐었던 시가총액이 10조였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때 한미약품이 강세를 보이면서 갔었던 시가총액이 10조. 그쵸? 그리고 16년도 들어서, 17년도죠. 17년도 들어서 신라젠이 상장을 했는데, 신라젠이 등을 하면서 형성되었던 시총이 10조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18년도에 HLB가 상승을 하면서 형성됐었던 시총이 거의 10조가 가깝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웃긴 게 하나 있어요. 간암치료제 시장의 최대 이 시장 규모가 7조예요. 그러면 답 나왔죠? 이 가격대는 오버슈팅이다.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3조에서 4조. 그리고 오버슈팅이 약간 나오면 한 5조 가까이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빠졌죠? 그 빠진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여기입니다. 5월 17일. 17일 날 FDA에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략 한 시가총액이 4조 언저리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자, 잘 보세요. 이건 그냥 네이버에서 HLB를 검색한 내용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제가 찾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HLB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 내용입니다. 간암치료제 3상, 란셋 계제 부각의 4%대 상승. 자, 임상은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겁니다. 이거 돈 되겠는데? 가능성 있겠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왜? 주가는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꿈을 먹고 자란다는 건, 자, 잘 들으세요.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지금 시세에 선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반영에 대한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면 앞으로 무언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 근데 HLB는 지금까지 확인이 됐나요? 그쵸?
여기서도 상승, 뭐 그 이후에도 뭐 크고 작은 상승이 있었긴 하지만 HLB는 만년 적자예요. 적자. 이거 길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적자. 직전 5년이 다 적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 개발을 하고 뭐 이런 뭐 내용들이 있다는 건 이 진양곤 회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시장에서 즉 HLB를 바라보는 시장에서 HLB를 바라보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제 무언가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숫자. 그 숫자가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 그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HLB는 아직까지는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일 수 없다. 리보세라닙이 완성이 돼서 실제 판매에 들어가서 간암이나 위암 치료제 시장을 다 먹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17년도 그리고 19년도입니다. 이때로 기대감이 반영되는 수치는 끝이에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그 실적은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FDA의 판매 허가입니다. 5월 달에 넣었으니까 이건 길면 1년까지 걸립니다. 근데 주가는 1년 뒤에 반응하나요? 아니죠. 될 것 같으면 주가는 먼저 오르고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대감이 다 적용된 최고가가 여기다. 이것이 총 얼마라고요? 10조 가까이 된다. 한 10조 정도를 보시면 된다. 근데 간암 치료제 시장이 얼마예요? 7조예요. 7조. 그쵸? 근데 지금 시총 얼마예요?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HLB가 실적을 말도 안 되게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기 전까지는요. HLB는 최대 지금부터 100% 이상의 상승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올랐을 때 간암 치료제 시장을 다 먹는다는 가정 하에 거기까지 주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쵸? 리보세라닙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50% 할인을 합니다. 그래도 5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는 게 리보세라닙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 첫 단계인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기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HLB에 대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자, 3상이 끝나고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승산이 있어서예요. 판매 허가 신청까지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는 건 거의 뭐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안 됐다면 주가가 한 4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판매 허가가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시가총액이 4조예요. 4조. 이 적자 기업을.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신고가가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주가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가격을 앞세운 안전마진 구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등락이 큰 부분에서 내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유 전략이 필요한데 이건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초대형주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종목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코프로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신고가를 달성해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근데 신고가 이후에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매물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이 무조건 동반되어야 된다. 자, 근데 HLB는 지금 어때요?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HLB가 판매 허가 신청이고 나발이고 간에 상승의 시작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신고가를 달성하고 그 다음 단계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걸리면 3개월씩 이렇게 걸립니다. 정말 긴 건 6개월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업종은 다르지만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현대인프라코어도 자, 잘 보세요. 신고가 달성 이후에 대략 한 3, 4개월 정도의 매물 소화, 그리고 또 돌파,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죠. 그쵸? 이런 과정을 각 종목별로 모두 거치게 되어 있다.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이건 좀 장기 차트를 봐야 되는데 그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요. 자, 보세요. 신고가 달성 이후에 2달 이상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시세가 발생하죠. 여기까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요. 잡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LB도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근데 HLB는 지금 신고가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 재료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작업은 첫 번째 단계가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등락폭이 굉장히 크죠. 자, 이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30%가 넘어요. 이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단기 보유 전략은요. 한 가지입니다. 투자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고 투자 심리는 내가 보유 기간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가격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죠. 옆에 보면 제가 19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개된 공간에 그냥 제가 누구나 다운받아 갈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HLB는 곧 리보세라닙입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진양곤 회장의 이제는 그냥 수건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그쵸? 근데 그게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다는 건 FDA가 바보들이 아니죠. 그쵸?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졌지만 지금은 숫자를 보여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뭐 판매 허가 신청만으로 상승을 한다 이것보다 판매 허가 신청이 통과됐을 때 이후에 나오는 실적이 지금 HLB가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언가 여기서 다시 뭐 시작 개발한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급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쵸? 뭐 여러 가지 뭐 자금 조달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뭐 지금까지도 자금 조달을 하면서 유지를 해왔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된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HLB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숫자, 즉 실적이다. 그리고 그 내용까지 모두 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가격 전략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엔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제가 준비한 19페이지에 달하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다 받아가세요.